네, 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2주차 이제 시작됐네요. 이 수업은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복습하지 않습니다. 복습 과정 없이 그냥 쭉 가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힘들의 평형, 선형 운동에서 힘들의 평형, 그리고 회전 운동에서의 토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레포트를 내줬는데, 레포트 수준은 그닥 어려운 거는 아니었으니까 다들 무난하게 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몰랐었던 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을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복습은 다시 지난 거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를 하는 시간은 갖진 않을게요. 물론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었죠. 무게중심 가지고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 안 쓰러지게 하려면 A1, A2, A3, A4 값이 각각 얼마가 돼야 되냐인데, 칠판을 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절벽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절벽에 제가 물체를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절벽이 있는데요. 절벽에 제가 물체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얘는 1번, 얘는 2번. 자, 1번이 쓰러질까요? 2번이 쓰러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당연히 2번은 떨어지겠죠. 1번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2번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자, 절벽이 있어. 죄송합니다. 빗끝이 놓쳤죠. 자, 이렇게 있어. 근데 얘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 여기다 무거운 거 하나 올려놓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결국은 이제 무게중심에 관한 건데요. 지금 현재 절벽에 기대고 있으면, 자, 여기가 회전 중심입니다. 얘가 쓰러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 중심으로 해서 쓰러지게 되겠죠. 상황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얘 쓰러졌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쓰러지게 되겠죠. 떨어질 때. 다시 말해서, 이 지점은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회전 중심보다 1번 같은 경우는 이 물체의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MC라고, 죄송합니다. CM이라고도 표현하고 GM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CM은,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틀렸네요. 예, 쏘리. 자, CM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CG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CM은 센터 오브 매스라 그래서 질량 중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스. 질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CG라는 거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 그래서 그래비티는 중력이죠. 중력 결국은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을 얘기를 해요. 웨이트로 쓰고 싶으면 CW라고 쓰기도 하고요. CW라고 해서 웨이트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CM이나 CG나 CW나 그 무게중심이 요 회전중심 요 걸쳐져 있는 이 부분보다 안쪽에 있으면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으면은 CM이라고 하죠. 무게중심이 요 회전중심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이 무게중심에 의한 토크 때문에, 무게에 의한 토크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의 경우에는 나무 막대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겠죠. 하지만 웨이트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 무게중심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회전중심이니까 안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기 있는 웨이트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되시고요. 들으면서 그 모습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 예전에 이런 경험들, 여태까지 20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당장 실습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책상에다가 필통 하나 올려놓고
1번의 경우 쓰러져 안 쓰러져? 쓰러지지 않겠죠. 2번의 경우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경우로 한번 해보세요.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떨어지죠. 쓰러지죠. 그러면 3번의 경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 가벼운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무거운 거, 조금 더 무거운 거 한번 올려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가벼운 거 올려주면 같이 그냥 넘어질 겁니다. 근데 무게를 점점, 이 웨이트를 점점점 높여주면은 결국은 안 떨어질 거예요, 얘가. 이 물체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결국은요, 이 절벽의 끄트머리가 회전 중심이 될 텐데, 절벽의 끄트머리 회전 중심보다 무게 중심이 센터 오브 매스 혹은 센터 오브 그래비티 혹은 센터 오브 웨이트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막대기를 볼게요. 자, 가장 위에 블록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 조금 이건 선이 완전히 지워지네요. 자, 가장 죄송해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 무게중심 중앙에 있겠죠. 여기가 무게중심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그 밑에 있는 막대기는 요 지점을 최대한 받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받치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막대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이 거리가 A1이라고 했으니까 A1은 그냥 이거 전체 길이 L이니까 그냥 2분의 L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막대는 쓰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대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랬을 때 가장 위에 있는 막대가 가장 위에 있는 막대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A1 값은 그냥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막대하고 두 번째 막대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막대 1번 막대랑 2번 나무판 나무 막대 어쨌든 간에 두 개를 합쳐서 무게중심이 어딜까요? 두 개를 합쳐서 지금 그림이 조금 그렇지만 요거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같죠? 그렇죠? 사실 그림상으로 왼쪽이 조금 더 크게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 이 중간에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막대는 여기다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리가 A2다라고 하면 A2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2분의 L이야. 그거의 절반이니까 4분의 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세 번째, 자 1번 막대, 2번 막대의 무게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1번 막대하고 2번 막대의 세로 방향으로 봤을 때 이 라인상에 1번 막대하고 2번 막대의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3번 막대인데 3번 막대기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중앙에 있겠죠. 세로줄로 보면 여기쯤 있다고. 사실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거지만 요 라인에 세로로 보면은 요 라인에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밑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밑에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었습니다. 자, 3번 막대는 여기 있어요. 1번하고 2번 막대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막대, 자, 막대의 질량을 각각 M이라고 하면 여기에 EM이 있는 거죠. 저 무게중심이라는 건 모든 질량이 그 점에 모여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EM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은 3번 막대의 질량 M이 있습니다. 그러면 M이 있는 이 부분하고 EM이 있는 이 부분하고 중앙 지점이 아니죠. 무게중심은 EM 쪽에 더 가까워져. 얘를 3등분합니다. 3등분해서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무게중심이 EM이니까 얘는 M이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EM 쪽에 더 가까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막대는 이 세 개를 1번 막대, 2번 막대, 3번 막대의 총 무게중심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받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받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다시 여기 할게요. 자, 이게 1번 막대의 무게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요. 실제로는 여기죠. 여기가 1번하고 2번의 합친 무게중심이에요. 요 라인이 1하고 2. 그 다음에 이 라인이 1, 2, 3을 합친 겁니다. 합친 무게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이. 그러면 네 번째 막대는 여기를 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거리 얼마일까요? 자, A3라고 하면 A3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L이야. 그거를 몇 등분한 거?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죠. 3분의 1 하면은 6분의 L. 자, 그러면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막대 볼게요. 자, 1번 막대랑 2번 막대랑 3번 막대의 무게중심이 여기라 그랬죠. 1번, 2번, 3번 막대의 무게중심이 여기. 그러면 여기 얼마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m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4번 막대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을 거예요. 중앙일 거예요. 여기 m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사이를 몇 등분하면 되겠어요? 4등분하면 되겠죠. 4등분한 거에 어디? 여기는 m이고 여기는 3m이니까 여기쯤에 1, 2, 3, 4번이 다 있겠죠. 이 라인에. 그래서 막대 4개의 무게중심은 이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A4라고 하면은 A4 값은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L이었어요. 2분의 L입니다. 2분의 L을 몇 등분한 거? 4등분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8분의 L.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실 아주 숫자가 작아서 그렇지 100개를 올릴 수도 있어요. 1000개를 올릴 수도 있죠. 계산하는 게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자, 이 계산 과정 한번 다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1 값은 2분의 L이고요. A2 값은 얼마였죠? A1 값은, A2 값은 2분의 L이고, A2 값은 3분의 L이었나요? 4분의 1이었나? 까먹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4분의 1 맞네요. 죄송합니다.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3 값은, 그쵸, 6분의 1이죠. A4 값은 8분의 L.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A5 값은 10분의 L 나올 거예요. 등비수열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림과 같은 기둥을 밀어 넘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 P의 크기는 얼마냐? 자, P를 가해서 얘를 밀어 넘기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여기서 하나. 만약에 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넘어진다라고 하면은 쑥 하고 쓰러지겠죠, 이 기둥이. 그랬을 때 어느 한 점 하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어느 한 점 하나는 이 물체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한 점 하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움직이지 않는 점을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는 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전 운동을 할 때 회전 중심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회전 중심은 항상 언제나 정지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자전거 바퀴를 제자리에서 든 다음에 바퀴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바퀴 중심은 움직이지 않죠. 예,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하고 다른 여러 개의 지점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한번 물체를 쓰러뜨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물체 쓰러집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쓰러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P라는 힘으로 가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쓰러지겠죠. 이런 식으로 쓰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지점? A라는 지점은 움직이지 않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지점. 다시 말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전도 문제 같은 경우에 어디 A라는 지점이 회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회전 중심이에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회전 중심이라고 했을 때 P라는 하중, 이 P라는 하중의 힘선이 2선입니다. 이 P라는 하중에 의해서는 어떻게 돌아? 반시계 방향, 즉 쓰러뜨리는 방향으로, 물체를 쓰러뜨리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런데 W라는 하중, 물체의 무게예요.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 즉 쓰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기둥을 밀어서 쓰러뜨리려면, 회전을 시키려면은 회전하려는 토크가 그것을 방해하는 토크보다 더 커야지만 회전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물체가 받는 토크의 총합은 회전하려는 토크, 즉 P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크, P 곱하기 회전 중심에서 이 힘선까지의 수직거리 7m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토크 W 90N이죠. 곱하기 힘선까지의 수직거리 1.2m. 그렇게 했을 때 이놈이 회전하려는 토크가 무게에 의해서 방해하는 토크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리티컬한 상황이라면 같다까지 나오면 되시겠죠. 그러면 P 값은 90 곱하기 1.2를 7로 나눈 것과 같게 될 겁니다. 계산기가 여기 있네요. 한번 답을 볼까요? 90 곱하기 1.2 나누기 7, 15.4 뉴턴. 이 정도 이상이면은 뉴턴, P니까 이 정도 이상이면은 쓰러뜨릴 수 있다. 틀렸죠. 이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써도 제가 학생들 답을 이렇게 쓰면 제가 맞다고는 할 텐데요. 자, 이거 사실은요, P 값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이상돼야 된다라고 해서 P 값이 죄송합니다. P 값이 사실은 부등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15.42857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답을 15.4라고 쓰면 틀렸죠. 그쵸? 그렇잖아요. P 값이 15.4N이면 쓰러질 거야. 아니잖아. 4보다 더 크잖아. 밑에 있잖아. 그럼 이거 틀린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돼? 15.43이라고 써야 돼? 이거 15.43이면 되겠죠. 근데 0.01N이 그닥 영향을 미칠까? 우리 기계 쪽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그냥 15N, 16N, 자, P 값은 16N 이상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러프하게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러프하게 숫자는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적 평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제 스태틱스 정력학입니다. 정력학에 대한 얘기. 자, 정적 평형은 다시 말해서 회전도 하지 않아야 돼요. 선용운동도 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 회전도 하지 않고 선용운동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정적 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짜 외력이 없어야 돼. 힘들의 압력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알짜 토크도 0이 돼야 돼. 이거 AND예요. O 아닙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3차원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2차원을 다루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물체가 받는 X방향 힘들의 압력도 0이고 Y방향 힘들의 압력도 0이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3번 방정식 해서 방정식이 총 3개가 나와요. 미지수 몇 개 나오겠어요? 문제에서 2개 이상 3개 이하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3개 이하 나와요. 보통 미지수가 2개 혹은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3개를 연립해서 푸시면은 필요한 하중 같은 거, 주로 찾는 것 하중이니까, 혹은 길이 같은 것들을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신 건데, 그러면 이러한 정적 평형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풀이 순서는요. 자, 가장 먼저 자유물체도라는 걸 그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FBD라고 합니다. 자유물체도라는 걸 그려야 되는데, 자유물체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물체가 받는 힘들을 다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물체가 받는 힘. 조심하셔야 되는 거, 물체가 주는 힘 아닙니다.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그 물체가 주는 힘이 아니라 그 물체가 받는 힘이에요.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 물체가 받는 힘을 모두 다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표시를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사실 이전에 0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좌표축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좌표축을 설정을 한 다음에 힘들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좌표축, 수평 방향을 X, 수직 방향을 Y로 하자. 이런 식으로 좌표축을 먼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물체가 받는 힘이 만약에 이렇게 힘이 작용했어? 아니야. 수평하고 수직으로 나눠서 좌표축 방향에 맞게 하중들을 표시를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하중을 다 표시를 하셨으면은 이제 80%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됐어. 그럼 물체가 받는 X방향 힘들의 압력 0이야.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 0이야. 물체가 받는 토크의 총합 0이야. 끝! 요거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는 하중이나 원하는 길이 같은 것들을 다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물리학적인 개념이 들어간 거는 이 자유물체도에서 끝나요. 자유물체도만 잘 그려주시면은 실제 어떤 물리학적 내용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대학원 시험 같은 데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를 못 풀어도 돼요. 답을 못 내도 돼. 자유물체도만 다 그리면은 80점을 줍니다. 상당히 자유물체도가 물리적인 얘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산수잖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는 거는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은 사실 정력학 문제들은 대부분 다 쉽게 풀릴 겁니다. 자유물체도 그리는 거. 그러면 자유물체도 그릴 때 가장 먼저 좌표축 설정하고, 물체가 받는 힘들이 뭐가 있을까? 주는 힘 신경 쓰지 마세요. 물체가 다른 물체한테 가하는 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물체가 받는 힘이 뭐가 있을까? 그럼 그 힘들을 어떻게 X축 방향대로 혹은 Y축 방향대로 표시할 것이냐? 그거를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하나 나왔네요. 자, 질량이 55kg인 여자가 판자의 길이가 4m이고 중심에 회전축이 있는 시소의 왼쪽 끝에 앉아 있어요. 자, 남자하고 여자가 평형이 되려고 하면은 질량이 75kg인 남자는 어디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12.5kg, 판자 자체 질량이 12.5kg이라고 하면 회전축에 의해서 작용되는 수직항력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판자의 왼쪽 끝을 지나는 축에 대한 토크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왼쪽 끝, 여기네요. 왼쪽 끝입니다. 축에 대해서 지난 토크를 계산하라.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 뭐가 있냐? 질량이 55kg인 여자가 있고 질량이 75kg 남자가 시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시소가 뭐라고 하고 싶어? 평형이 되고 싶어. 다시 말해서 정지해야 돼. 즉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도 0이고 물체가 받는 토크의 총합도 0이 돼야 되는 그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칠판으로 넘어가서 한번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칠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이 문제에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판자가 있고 받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소가 있고 받침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체가 누가 될까요? 메인이 되는 물체. 우리가 구하려는 모든 힘들 혹은 모든 위치를 찾으려면 필요한 하나의 물체, 그것부터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것이냐? 여자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거야? 남자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거야? 아니면 시소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거야? 아니면 받침대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거야? 누구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것이냐? 그것부터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를 선택을 하려면 문제에서 구하려는 모든 힘들이 다 표시되는 하나의 물체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소 이 판자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판자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으로 넘어가서요. 자, 판자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할까요? 흰색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판자가 있어요. 판자의 길이는 75m입니다. 4m예요. 판자의 길이는. 판자의 질량은 12kg이었나요? 예, 판자의 질량은 12kg. 여자가 55kg, 남자가 75kg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판자가 있으면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1번 좌표축부터 먼저 설정을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좌표축 보통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받는 힘, 물체가 받는 힘을 표시하셔야 돼요. 자, 이 물체가 받는 힘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여자가 물체를 누르죠. 자, 여자는 왼쪽 끝에서 눌러요. 55kg 폴스라는 하중으로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을 받을까? 남자가 누를 거예요. 남자는 어디에 앉을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질량이 75kg 폴스라 했으니까 75kg 폴스로 누를 거예요. 55kg 폴스 싫어. 예, 550N 해주셔도 됩니다. 75kg 폴스 750N 해주셔도 돼요. 남자가 어디에 앉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힘 받을까? 이 시소는 당연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무슨 힘을 받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습니다. 중력은 무게중심, 중앙이 무게중심이라고 할게요. 자, 센터 오브 매스입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 방향으로 무게중심에서 무게를 받겠죠. 이 시소의 질량은 12kg이라 했으니까 12kg 플러스 혹은 120N만큼의 무게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물체가 받는 힘 다 표현을 했느냐? 자, 여기서 이상해야 돼요. 이 물체가 받는 힘 이렇게까지만 표시했으면 보통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가 시소를 누르겠지. 당연히 여자는 시소를 아래로 누르겠죠. 왜냐하면 여자는 위에서 아래로 중력을 받아서 시소를 누르는 거니까. 남자도 시소를 누를 거예요. 75kg 폴스로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누르겠죠. 그 다음에 이 시소가 받는 중력도 당연히 아래쪽 방향일 겁니다. 받는 힘이에요. 주는 힘 아닙니다. 예, 받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그림 왜요?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힘 하나 분명히 빠졌어요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물체가 받는 힘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세 개의 힘이 다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합력이 0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무엇가 있다는 얘기야? 합력이 0이 되려면 위쪽 방향으로 힘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위쪽 방향으로 힘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소는, 이 나무판자는 어떤 힘을 위쪽으로 받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눈치채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자, 시소는 여자가 아래로 밀고 남자도 아래로 밀고 그 다음에 중력도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 아래로 가고 싶어. 근데 왜 못 가? 아래에 누가 있어? 이렇게 받침대가 있죠. 아래쪽 방향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아래쪽 방향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으니까 시소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받침대 때문에 내려가지 못해. 그래서 시소가 야, 너 비켜 하면서 아래쪽으로 누르겠죠. 자, 그거는 시소가 받침대를 아래쪽 방향으로 누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이거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는요, 물체가 주는 힘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힘은요, 시소가 받침대한테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거는 자유물체도에서는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시소에 대해서, 이 시소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거니까, 그러면 시소가 받는 힘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 무슨 얘기냐? 자, 시소는 시소는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싶으니까 시소는 받침대를 아래로 밉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반작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시소가 받침대를 아래로 밀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받침대도 시소를 위로 떠밀어야 되겠죠. 즉,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힘. 이게 시소한테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시소가 받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 힘이 표시가 되셔야 된다고요. 자,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고등학교 때는
수직항력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거를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항력이다, 저항력이다. 그래서 수직항력이라 해서 N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 기계 쪽에서는 이것을 수직항력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발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액션 포스라고 해서 R이라고 표시합니다. R이라고 표시네요. 자, 그래서 리액션 포스 R이 작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소가 받침대를 얼마의 하중으로 누르는지 뭐 대충 감은 잡고 계시겠지만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4개의 힘이 만들어질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표시하셔야죠. 자, 물체가 받는 X방향 힘들의 압력 0이 돼야 돼요. X방향 힘 없네요. 예. 다 뭐야? Y방향 힘만 있잖아. 신경 쓰지 마세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자,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 0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Y방향 힘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봐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봅니다. X축 방향은요. 자, Y방향 힘은 발력 마이너스 여자의 무게, 남자의 무게, 그 다음에 시소의 무게 다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예, 그래서 합쳐서 얼마 돼야 돼? 0 돼야 돼. 감이 오셨죠? 발력 얼마라는 얘기예요? 55, 75 더하면은 130이고 142kg 포스가 발력이 됩니다. 즉, 이 시소는 받침대를 142kg 포스를 누르는 거야. 맞죠? 142kg 포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받침대는 시소를 142kg 포스로 떠받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필요한 발력은 찾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찾지 못한 게 하나 있죠? 요거 X라고 할게요. X는 얼마일까? 힘들의 관계, 힘을 계산할 때는 거리에 대한 식이 없어요. 힘에는. 그래서 힘들만 가지고는 거리에 대한 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찾아야 되냐? 이제 모멘트에 대해서, 토크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물체가 받는 토크의 총합은 0이다. 이 식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막막하죠. 자, 물체가 받는 토크의 총합은 0이 돼야 돼. 우리 토크라는 건 어떻게 계산한 거야? 힘에다가 거리 곱하면 돼. 예, 됐어요. 힘은 다 찾았잖아. 뭐 55kg 포스 아니면은 75kg 포스, 발력은 142kg 포스라고 찾았고요. 뭐 다 찾았어요. 무게까지 다 찾았습니다. 예. 거리가 문제가 되죠. 예. 거리라는 것은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회전 중심이고 힘을 이렇게 작용하면은 힘선까지의 수직거리가 거리예요. 수직거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수직거리입니다. 예. 근데 여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안 주어졌냐? 힘 줬죠. 근데 어디가 회전 중심이야? 요거 안 줬어요. 시소는 어디가 회전 중심일까? 자, 여기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들은 아니겠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소니까 당연히 여기가 회전 중심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거 되게 그 정형화된 생각이죠. 예. 회전 중심은요, 지금 그거는 시소가 예쁘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때, 그랬을 때 회전 중심이 중앙이겠죠. 하지만 지금 어때요? 안 움직이잖아요. 시소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소는 회전 중심이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평형 문제에서는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평형 문제에서는 회전해요, 안 해요? 회전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야. 회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평형 문제에서는 회전하지 않아요. 회전하지 않는다. 회전 중심 찾을 수 없어요. 회전 중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뭔 소리야? 회전 중심부터 거리를 곱하라고 해놓고 나서 회전 중심을 찾을 수 없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예. 회전 중심은 어차피 없으니까 내가 어디를 회전 중심으로 주든 간에 어차피 평형이 돼야 됩니다.
토크의 총합은 0이 돼야 돼요. 회전 중심은 어디든지 상관없이 토크의 총합은 0이 돼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평형 문제에서는 어차피 물체는 회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회전 중심을 어디로 놓고 계산을 하든지 토크의 총합은 반드시 0이 되셔야 됩니다. 회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지점, 왼쪽 끝 지점, 문제에서 네 번째 문제에서 왼쪽 끝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끝 지점을 A라고 할게요. 중앙에 있는 지점을 B라고 할게요. 오른쪽 끝 지점을 C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토크의 총합을 A 지점을 회전 중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 지점을 A가 회전 중심이야. 그래서 토크의 총합 A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크의 총합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A가 회전 중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력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 다음에 이 남자의 무게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할 거예요. 여기 A가 회전 중심이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시소 자체의 무게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토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플러스로 보자고 했죠. 다시 말해서 A라는 지점을 회전 중심이라고 하면은 요 힘에 의해서 수직항력 반력이죠. 반력 142kg 포스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소 자체의 무게 12kg 포스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 그리고 남자의 무게 75kg 포스에 의해서는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할 테니까, 그리고 여자의 무게는 55kg 포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회전 중심에 작용하잖아. 회전 중심을 아무리 눌러봐요. 얘가 회전하나? 회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A라는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토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우리 플러스로 하자라 했습니다. 반력에 의한 토크 142 곱하기 회전 중심에서 A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m. 시소 전체의 길이가 4m라 그랬으니까 A에서 B 지점 반력 있는 데까지가 2m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시소 자체의 무게에다가 2m 마이너스 사람 75kg 남자 곱하기 2 플러스 x 해서 0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40이니까 28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75니까 150 마이너스 75x 이퀄 0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러면은 볼까요? 28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50 됐고요. 나누기 75 해주시면 1.46 대략 한 1.47 대략 x값은 1.47m 정도 되는 지점에 남자가 떡 하고 앉으면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정을 마찬가지로 해보죠. 가정. 자, B 지점이 회전 중심이었대. 그랬을 때 B 지점에서 토크의 총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B 지점이 회전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때 토크는 여기서 여자가 55kg 포스로 눌렀어. 그래서 여기가 회전 중심이니까 B 지점이 회전 중심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야. 그다음에 남자는 여기쯤에서 75kg 포스로 눌렀어.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 거야. 그리고 반력, 그 다음에 무게,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회전 중심이 B점이니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B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여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니까 이 시소를요 55 곱하기 2 마이너스 남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니까 x. 자, 요 길이가 2m, 이 길이가 xm. 자, 그래서 0. 그러면 x 값은 바로 55 곱하기 2 나누기
75 하니까 똑같이 1.47m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회전 중심을 어디로 놔도 상관없이 토크의 총합은 0이고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쉽게 가는 거. 삽질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삽질해야 돼요? 우리 편하게 가는 게 제일 좋죠. 계산이 복잡해지면요. 그만큼 중간에 틀려요. 분명히 숫자 잘못 쓰는 경우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계산을 쉽게 하는 거죠. 가정 1, 가정 2가 있습니다. 누가 더 계산 과정이 쉬운지를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가정 2죠. 가정 2가 더 쉬워요. 왜 가정 2가 더 쉬웠느냐? 가정 1은 즉 A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주면은 토크가 몇 개가 만들어져?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B를 회전 중심으로 주면은 토크가 2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회전 중심은 어디를 잡는 게 좋으느냐? 힘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잡아주시면 그게 편해요. 그래야지 계산하시기가 쉽습니다. 유념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어차피 회전하지 않습니다. 평형 문제에서는요, 칠판하고요, 여기다 쓰는 거하고 글씨가 너무 다르죠. 전자칠판인데, 이 페이지 위에는 잘 글씨가 안 써져요. 그래서 글씨 쓴 게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다고 전자칠판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서도. 자, 다시 들어갈게요. 평형 문제에서는 어차피 회전하지 않아요. 어차피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디를 회전 중심으로 하든지 설정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다고요? 그래서 쉽게 가고 싶으면, 그러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지점. 이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계산하시기가 쉬워지세요. 한 가지 팁이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도록 하세요. 자, 여기 예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45분이네요. 자, 여기 예제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이런 주제로 가면 요번에도 1시간이 넘어가겠네요. 자, 질량이 430kg인 막대가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가 각각 A가 1.9m입니다. 1.9m고요. 그 다음에 B가 2.5m예요. 매달려져 있다. 자, 강철줄이 이렇게 쭉 있답니다. 첫 번째, 강철줄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냐? 두 번째, 경첩이 막대에 가하는 힘이 얼마냐? 여기 경첩 있네요. 경첩이 막대에 가하는 힘이 얼마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요 페이지에다가 자유물체부터 먼저 그릴 텐데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강철줄에 걸리는 장력하고 경첩에 걸리는 장력이면 물체를 하나를 잡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잡아서 그 물체에 대한 자유물체들을 그리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강철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경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물체. 그래야지 강철줄에 걸리는 장력도 가해지고 경첩이 가하는 힘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물체 과연 누굴까? 누구예요? 막대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막대기에 대해서 자유물체들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막대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막대기가 어떤 힘들을 받을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좌표축 설정 X, Y부터 잡아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막대기가 받는 힘, 가장 먼저 받는 힘은요. 가장 먼저 받는 힘은 당연히 중력이에요. 막대 자체의 무게중심에서 중력 있죠. 막대 질량 얼마라 그랬어? 지지대의 질량 85k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5kg 포스만큼의 중력이 가해지죠. 무게가 가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막대가 또 무슨 힘을 받을까? 여기, 금고 430kg 포스예요. 그러면 이 금고를 매달고 있는 밧줄이 아래쪽 방향으로 지지대를 잡아당기겠죠. 430kg 포스로 잡아당길 겁니다. 이거 가지 말라고 누가 작용해요? 강철줄이 작용하죠. 줄은 잡아당기는 것밖에 안 돼요. 저번 시간에 했지만 줄은 미는 거 안 됩니다. 이 강철줄이 지지대를 잡아당길 겁니다. 자, 줄에 걸리는 장력, 텐션, T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거 몰라요. 얼마인지? 예, 텐션 T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막대, 이 지지대가 받는 중력, 그리고 이 금고에 걸린 밧줄이 지지대를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강철줄에 걸리는 장력 찾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첩. 그러면 경첩은 이 지지대를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할까? 자, 지지대는 경첩을 밉니다.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첩도 지지대를 미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경첩은 지지대를 수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닌 이런 방향 혹은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경첩이 지지대에 작용한 힘을 표시할 때는 수평 방향 반력하고 수직 방향 반력을 모두 다 표시해 주시면 돼요. X, R, Y. 경첩이 지지대에 작용하는 반력은 수평 방향 반력, 수직 방향 반력 모두 다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칠판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대가 받는 힘 다시 한번 표시를 하죠. 자, 아래쪽 방향으로 85kg 포스,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430kg 포스, 그 다음에 장력 T. 예,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첩에서 작용하는 반력 Rx 그리고 Ry 각각 표시를 해주셨어요. 길이 한번 볼까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430이고 1.9m, 2.5m네요. 1.9m, 2.5m. 칠판 다시 넘어가서 자, 요 길이가 1.9m, 그리고 이 길이가 2.5m. 이렇게 각각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학생들이 질문. T야. 당연히 강철줄이니까 당기는 것밖에 안 되죠. 예, 오케이, 알겠어, 그래. 알겠어. 왜 반력이요? 왜 이렇게 될까요? 방향이. RX는 왜 오른쪽 방향일까? 왼쪽 방향일 수도 있지 않아? RY는 왜 위쪽 방향일까? 아래쪽 방향일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분명히 학생들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TX가 X축 방향이니까 RX는 오른쪽 방향이 돼야 되겠죠. 요거 두 개 다 아래쪽 방향이니까 얘는 위쪽 방향이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똘똘한 학생입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왜 RX는 오른쪽 방향이고 RY는 위쪽 방향일까? 라고 생각했으면은 예, 상관없어요. 그러셔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예. 그냥 임의로. 어느 쪽 방향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T가 왼쪽 방향이니까 RX는 오른쪽 방향일 거야. 그 다음에 85kg 플러스 430kg 플러스 즉 수직 방향 Y축 방향도 다 아래쪽 방향이니까 RY는 위쪽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땡큐고, 혹시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표시하세요.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방향이 틀렸으면요, 마이너스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답이 마이너스 나왔으면 내가 설정한 방향이 틀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요거 Y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시겠죠? 틀렸어, 저거 Y방향 다 아래쪽 방향이니까 당연히 RY는 위쪽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RY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지금 미지수가요, T도 모르고요, RX도 모르고요, RY도 몰라요.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미지수 3개니까 방정식 3개 필요하겠네요. 자, 물체가 받는 x방향 힘들의 압력 0이 돼야 됩니다. x축 방향의 힘은 rx-t = 0. 자,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도 0이 돼야 돼요. y방향은 -ry 아래쪽 방향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85, -430 마찬가지로 0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의 총합이 나와주셔야 되겠죠. 잠시만요. 모멘트의 총합. 죄송합니다. 토크요. 죄송합니다. 토크예요. 토크의 총합이 나와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회전 중심으로 잡는 게 좋을까? 자,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을까?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을까?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을까? 자, A 지점, B 지점, C 지점 어디를 회전 중심으로 할까? 여기서 엄하게 여기요. F요, 여기요 라고 하시면은 답 없습니다. 저런 데 잡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A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잡을까? B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잡을까? C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잡을까?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할까? 자, 가장 미지수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B 지점을 잡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토크가 4개가 만들어질 테니까 A나 C를 잡으면 토크는 3개만 만들어져요. 자, 이랬을 때 A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T만 미지수로 남습니다. C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Rx랑 Ry가 미지수로 남아요. 쉽게 풀고 싶으면 A를 회전 중심으로 잡아야지 Rx랑 Ry는 토크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A를 회전 중심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T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 430N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 요거에 의해서도 무게에 의해서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T 곱하기 수직거리, 이 선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1.9m 마이너스 430 곱하기 요 선까지의 수직거리예요. 수직거리입니다. 2.5 마이너스 85 곱하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의 수직거리니까 중간이죠. 얘가 2.5니까 요거 1.25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5 이퀄 0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어떻게 되시겠어요? t 값은 계산해 주시면은 621.7kg force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Rx는 T랑 똑같으니까 621.7kg force. 요거는 Ry 값은 여기서 바로 계산되죠? 85하고 430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515인데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뜻. 내가 설정한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뜻,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Rx, Ry, T까지 다 찾았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경첩이 가하는 힘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막 되면요, 지지대에 이렇게 경첩이 이렇게 있을 텐데 경첩이 가하는 힘이야. 그러면 경첩은 지지대를 수평 방향으로는 621.7kg force로 가하는 거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위쪽 방향이죠. 얘 방향 틀렸어서 마이너스 나온 거니까 515kg force로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경첩이 지지대를 가하는 힘은 X방향은 621.7kg force를 쓰고 Y방향은 515kg force야.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우리 그냥 나 하나로 표시하고 싶어.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R 값은 반력은 621.7의 제곱하고 515의 제곱을 루트 씌워서 값이 나와주시면 됩니다. 뭐 얼마 나오겠죠. 어떻게 표시를 하시든지 무방해요.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실까요? 되실까요? 예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처럼 각 변의 길이가 L이 2.5m이고 길이가 50kg 균일한 정사각형 간판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길이가 3m의 막대에 걸려 있다. 밧줄로 막대의 한 끝을 잡아매고 다른 끝은 막대가 벽에 고정된 점부터 위로 이거 묶어 놓는다. 왜 제가 이걸 다 읽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줄의 장력이 얼마냐, 그 다음에 벽에 가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얼마냐, 막대가 벽에 가하는 힘의 크기, 막대가 벽에 가한다는 얘기는 벽에 직접 막대가 가하는 건 아닐 거고 아마 경첩을 통해서 가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크기와 방향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도대체 여기 막대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예, 요게 막대기입니다. 그림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고요. 막대기에 간판이 달려져 있는데 간판이 여기랑 여기서 갈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줄 두 개를 매달아서 이렇게 간판을 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기의 간판은요, 간판의 질량이 50kg이네요. 그럼, 예, 그러네요. 막대기의, 예. 질량 무슨 막대였다. 예. 그러니까 얘가 50kg 폴스예요. 그거를 딱딱 줄 두 개에 균일하게 줄 두 개에 균일하게 매단 겁니다. 그러면 각각 얼마씩 작용하겠어요? 22kg 플러스 25kg 플러스까지 이렇게 각각 예쁘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편한 게요. 아주 감사한 게 뭐가 없어요? 막대에 무게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여기서 직접 한번 풀어볼까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 색깔을 못 주는구나. 어쩔 수가 없죠. 이 막대가 받는 힘, 막대가 받는 힘 표시하셔야죠. 막대가 모든 힘을 받으니까. 자, 막대가 받는 힘은요. 자, 여기서 줄의 장력. 줄은 밀 수 없다라 했어요. 줄의 장력.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25kg 포스,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마찬가지로 25kg 포스 간판이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또 뭐는 없다 그랬어? 막대 자체의 무게는 없다 그랬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막대가 경첩에 작용하는 힘, 반작용으로 경첩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Rx, Ry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끝! 다 표시하신 거예요.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또 한번 넘어가서 한번 풀어볼까요? 칠판으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색깔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막대기. 자, 이렇게 막대기가 있습니다. 자, 막대가 받는 힘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막대가 받는 힘, 줄의 막대가 하는 장력 T. 그 다음에 여기서 25kg 포스 간판이 작용하는 힘, 여기도 25kg 포스. 그 다음에 경첩 반력 Rx, Ry 이렇게 작용하면 됩니다. 자, 좌표축 X, Y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한 가지 얘기했었던 거 있죠. 자유물체도는 항상 수평하고 수직 방향, 즉 X축하고 Y축 방향에 맞게 하중을 표시하시라고요. 근데 여기서 맞지 않게 표시된 애가 하나 있죠. 여기 있는 장력 T. 그러면 이 장력 T를 수평 방향 성분하고 수직 방향 성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수평 방향 성분하고 수직 방향 성분 각각 두 가지로. 그러면 수평 방향 성분하고 수직 방향 성분 각각 어떻게 이걸 나눌 것이냐? 아까 그림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서 자, 이게 장력 T인데 삼각형이죠. 지금 요 거리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은 4m라고 주어졌네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DH 값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3m라고 주어졌어요. 자, 요게 3m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얼마겠어요? 5m잖아요. 5m죠? 그러면 이 힘을 이렇게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얼마로 쓰시면 되겠어요? t 곱하기 5분의 4. 그 다음에 요거는 t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비례식이니까 t 곱하기 5분의 4, t 곱하기 5분의 3. 그래서 다시 칠판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 성분은 t 곱하기 5분의 4, 그 다음에 이 성분은 t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얘는 지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힘은 4개의 힘 5개인가요? 예, RX, RY 달력 각각 RX, RY 그 다음에 간판이 작용하는 힘 2개 그리고 X방향 장력하고 Y방향 장력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끝! 물체가 받는 힘 X방향 힘들의 합력 X방향은 Rx 마이너스 5분의 3t 이퀄 0 돼야 되고요.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합력은 Y방향은 5분의 4t 플러스 ry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이퀄 0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크. 자, 회전 중심 어디를 잡을까? 눈치채셨죠? 여기를 O라는 지점으로 잡으면 O라는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잡아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왜? O라는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잡아버리면요. 뭐가 편해지느냐? 토크 못 만들죠. RY도 토크 못 만들어요. 또 하나 못 만드는 애가 있어요. 요놈도 토크 못 만들죠. 그러면 토크를 만드는 애는 5분의 4t가 반시계 방향 O라는 지점 회전 중심이니까 25kg 포스가 시계 방향 그리고 또 다른 25kg 포스가 시계 방향 이렇게 작용합니다. 자,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m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는 문제에서 0.5m네요.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반시계 방향 5분의 4t에다가 곱하기 3m 됐죠? 마이너스 25 곱하기 3m 예, 얘가 만드는 토크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토크 마이너스 25 곱하기 0.5 이퀄 0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장력 t 값은 계산기 두둥기시면 되겠죠. 36.5kg 폴스 나오시네요. 그러면 이 식을 위에다 집어넣으면 Rx 값은 21.9kg 폴스 예, RY 값은 예, 조심하세요. 여기서 RY 값은 마이너스 나옵니다. RY 값은 마이너스 79.2kg 폴스 나와요. 맞나요? RY 값이 50이니까 잠깐만. RY 값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RY 값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50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36.5 나누기 5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20.8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20.8kg 플러스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위쪽 방향이 맞네요. 예, 제가 전에 한번 계산을 해놨었는데 틀렸습니다. 각각 이렇게 계산이 되십니다. 자, 예제를 제가 이제 2개를 풀어드렸어요. 2개를 풀어드렸는데, 풀어보셔야 돼요. 예. 제가 첫 시간에 인트로덕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학은요,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역학은 손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풀어보시고요. 계산기 있죠? 이 계산기 두둥겨 보셔야 돼요. 실제 두둥겨서 답이 정말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눈으로 공부하다가 피 본 사람이거든요. 예, 눈으로 공부하고 그러면은 시험 문제 딱 받았을 때 진짜 못 풀어요. 보셨던 문제도요, 시험 문제를 받으면요, 안 풀어보면, 손으로 안 써보면은 정말로 못 풉니다. 그러니까 꼭요, 눈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예제 풀어드렸으니까 이 예제 풀어드린 거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아,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끝.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풀어보실 자신 있으셔야지만 이 수업 들으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진짜 지옥 같은 한 학기가 될 겁니다. 안 풀어보시면요. 꼭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예제 2개 제가 풀어드렸으니까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꼭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저희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진도가 나갔으면 숙제를 내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요번에 숙제가 나가겠네요. 그래서 홈워크 얘를 1번, 얘를 2번으로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든가 홈워크가 몇 번까지 있나? 그러니까 6번까지 있겠네요. 예. 왜 6번까지 있지? 앞에서
6번까지가 아닐 겁니다. 4번까지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쫄았네요. 예, 그래서 아마 네 문제 숙제가 나가게 될 텐데, 예, 그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냥 계속 갈게요. 자, 첫 번째 월목은 방금 전에 풀었었던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각도가 여기 30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막대기는 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가 받는 힘 표시해 주시면은 막대기 자체에 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누르는 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줄에 장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반력 Rx, Ry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너무 가르쳐 줬나? 장력은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으로 나누셔야 될 거고요. 각도 주어졌으니까 t 사인 30도인가요? 얘는 t 코사인 30도네요. 끝! 그러면 요거 없어질 거고, 요거 없어질 거고. 그러면 힘은 얘 이렇게 해서 평형 문제 푸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나? 너무 간단한가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거죠. 줄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장력이 이거였을 때 최대 거리 x는 죄송합니다. 최대 거리를 찾는 거죠. 이 줄이 견딜 수 있는 최대 거리 x는 줄이 버틸 수 있는 장력이 500N일 때 x 값의 최대 값은 얼마냐? 얘가 이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줄이 끊어지게 되는 그 장력은 커지니까. 예, 그러면 줄의 장력이 최대가 500N이니까요. 500N로 두세요. 장력. 그러면 되겠지. 그랬을 때 X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형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냥 장력 500N을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되실 겁니다. 1시간 7분이네요. 예. 앞에 좀 자를 거니까 조금 시간은 다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게가 60N, 길이가 3.2m인 균열 막대 끝에 경첩을 달아놓았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자, 밧줄의 장력과 경첩이 막대에 작용한 힘이 각각 얼마냐? 막대가 있어요. 막대가 받는 힘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F 주어졌습니다. F 주어졌을 텐데 문제에서 50N이네요. 주어졌고요. 자, 무게중심이 여기쯤에 따랐으면 무게가 있겠네요. 60N입니다. 그 다음에 줄은 막대를 밀 수 없어요.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줄은 무조건 당긴다 그랬죠? 장력 작용하겠죠? 장력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장력도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으로 나눠져야죠.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이 각도가 25도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는 얘가 25도일 거고 엇각이죠. 그러면 t의 코사인 25도, t의 사인 25도. 계산기 있으시니까 25도가 문제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첩에 걸리는 y방향 반력, x방향 반력, 방향 제가 설정한 방향이 틀렸으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래서 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지만 미지수는 하나, 둘, 셋, 넷 개, 4개. 예. 3개. 예, 죄송합니다. 3개. 그렇게 해서 평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2번까지 예제가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를 2개 정도를 더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예제로 넘어가신, 2개 정도를 더 푸나요? 예, 하나만 더 푸네요. 예제를 하나를 더 풀고, 그 다음에 숙제 설명을 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네요. 한 5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10분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길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건데, 잡담하면 또 길어져. 예. 잡담 안 하고요. 자, 길이가 15m인 균일한 막대를 수평한 줄과 경첩이 50도 지탱하고 있다. 줄의 장력은 450N이다. 막대의 무게가 하고 경첩이 막대에 가하는 힘이 각각 얼마냐? 이거 50도입니다. 줄의 장력은 T 450N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무게 얼마니? 그리고 경첩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니? 자, Rx, Ry 각각 얼마냐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50도고 막대기의 길이가 주어졌네요. 막대기의 길이가요, 15m예요. 자, 도대체 막대기의 길이를 왜 줬냐 하면요,
분명 여러분들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을 거예요. 이따가 문제를 푸실 때. 네, 저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거 알아야 되잖아. 예, 요거 각각 알라고, 요거 가르쳐 주려고 15m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리는, 이 길이가 막대기 전체 길이,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막대기 빗변의 길이가 15m니까 얘는 15에다가 코사인 50도 해주시면 되죠. 50도. 그러면 15 곱하기 코사인 50도니까 9.64 나오네요. 9.64m.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거리요. 자, 요게 7.5m겠죠? 15m의 절반이니까. 제 얼굴 너무 들이미나? 네. 그러면 이 거리는 7.5에다가 50도 사인이네요. 예, 7.5 사인 50도 해주시면은 5.7475m 나온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물체가 받는 X방향 힘들의 압력은, X방향은 Rx-450 이퀄 0. 그러면 Rx는 그냥 450N 바로 나왔고요.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은, Y방향은 Y방향 Ry 마이너스 막대의 무게 얼마인지 몰라? 0이야? 그러면 Y방향 반력하고 W는 똑같겠구나. 그 다음에 물체가 받는 토크 O라는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장력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 물체의 무게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 그러면 장력에 의한 거 450 곱하기 거리는 9.64m 마이너스 물체의 무게 곱하기 거리는 5.75m 이퀄 0. 그래서 W 값이 그런데 755N 나온대요.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반력 혹시 피타고라스의 정렬 찾고 싶으면 45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55의 제곱 해주시면 될 거고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안 해봤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각각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해보세요. 진짜 꼭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숙제 꼭 제출하시고요. 3번 문제, 4번 문제겠네요. 자, 방금 했었던 문제랑 동일합니다. 장력이 1200이네요. 자, 줄에 걸리는 장력이 최대가 맥시멈 값이 1200 뉴턴이 되려고 하면은 D 값이 얼마 이상 돼야 되냐, D 값 얼마 이상 돼야 되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막대의 무게가 500 뉴턴일 때. 그렇죠? 자, 이거 D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편합니다. 자, 이게 3m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각 세타라고 하세요. 그러면 세타라고 나왔으니까 t의 코사인 세타, t의 죄송합니다. t의 사인 세타, 이게 t의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rx, ry 있을 거고요.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X방향 힘들의 압력 0이다, Y방향 힘들의 압력 0이다, 그 다음에 토크의 총합 0이다 라는데, O라는 지점을 토크로 보면은, 그러면은 500이랑 얘만 토크를 만들 테니까,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어요?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T는 1200N이잖아요. 그러면은 t 사인 세타, 자, 요 식입니다. 요 식이에요. t 사인 세타, 자, t 값이 1200이니까 1200 사인 세타 곱하기 3m 마이너스 500 곱하기 절반이니까 1.5m 이퀄 0이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세타 값은 아크 사인 얼마잖아. 계산하시면 되지. 역함수로. 그러면 세타 값의 최대값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세타 값이 나왔으니까 탄젠트 세타 값은 수평분의 빗변분의 높이다. 그래서 3분의 d다. 그러면 d 값 3탄젠트 세타. 계산되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d 값이 d가 이 값보다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힌트를 안 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요 각도가 60도입니다. 그러면 장력 T 있을 때 수평방향, 수직방향 나누는 건 어렵지 않죠? 막대의 무게는 58kg 폴스고요.
그랬을 때 Rx랑 Ry 얼마냐? 요거는 쉬울 것 같으니까 더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자, 여기까지가 정력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2주차에서는요, 정력학에 대한 거가 여기까지가 이제 하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아주 약간, 응력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이 숙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3주차 때 제가 풀이를 올려드릴게요. 아무래도 학교가 지금 돌아가는 거를 상황을 보고 하면 아마 이런 비대면 수업이 3주차까지는 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업은 이렇게까지 영상이 길진 않겠지만 플립드 러닝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으로 실제 비대면 수업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학생 여러분들이 보고 오셔야 됩니다. 수업을 하실 때는요. 예, 어쨌든 간 시간이 되게 오래됐어요. 예,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